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15명으로 1,000명 밑으로 줄었지만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사태가 커졌다며 이제라도 빠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3차 봉쇄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또 오늘 10일까지 봉쇄 조치에 들어간 독일도 이달 말까지 봉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 수가 12만 명을 넘으면서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3주째에 이르면서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몇 주 사이에 몇몇 유럽 국가에도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0명 밑으로 줄었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숨진 사람만 26명 늘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5명 늘어 누적 386명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715명 늘어서 누적 환자는 64,979명, 누적 사망자는 1,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672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193명, 경기 214명, 인천 48명 등 수도권에서만 455명이 확진됐고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43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932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46,172명에 달합니다. 수용자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1,121명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4명, 천안교도소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주교도소 수용자들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원은 현재 집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동부구치소의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쳐 사태가 커졌다며 이제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교정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방역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대응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체 교정시설의 방역망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약자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확진 이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긴급 의료 대응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만 벌써 1,100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6번째 전수검사가 진행됩니다.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와 종교계까지 정부 조처가 적절했는지 공개 질의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발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5차 전수검사에서 결과가 안 나왔던 수용자 6명 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이미 1,000명을 훌쩍 넘어 집단 감염 사태 전 전체 수용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수검사 때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벌써 6번째 전수검사로 5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 600여 명이 대상입니다. 1차에서 5차까지 전수검사에서 모두 3자릿수 확진자가 확인된 만큼 이번에도 적지 않은 수용자와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단일 시설 최다 확진이라는 불명예에 중대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공식 사과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에 두 차례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전국 교정시설에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했지만 제주 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에까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어떻게 감염이 확산했는지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더 면밀하게 원인 분석과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왜 동부구치소 안에서 어떠한 요인으로 원인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면에서 좀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원인 분석과 역학조사의 부분들을 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정부 조처가 적절한지 확인하겠다며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시설 내 위생용품이나 의료 서비스 보장을 비롯해 수용자가 외부와 소통할 권리 보장과 부당한 징계 금지, 사태 장기화 시 대책 등 9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사태 초기부터 외부 차단 외에는 뚜렷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후속 대책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는 교정시설 인권 후진국이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사망자까지 잇따른 만큼 사태가 진정된 뒤 보완책 마련과 함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이상시험 결과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3일 대한약학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 측은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이상을 완료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나 상세한 임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임상 이상은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 소비 지출 가운데 주류와 담배 지출액은 4조 2,975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1970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해 3분기의 1년 전 대비 술, 담배 지출액은 증가율은 6.2%로 2016년 2분기 6.5%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적 피로감이 커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강화하자 술, 담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여름 유난히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비슷한 시기 미국 서부를 잿더미로 만든 역대 최악의 산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신호등과 중앙분리대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지난해 8월 태풍 바비를 시작으로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이 다 간판이고 다 날아가 버리고. 비슷한 시기 공교롭게 미국 서부에선 거대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20배를 잿더미로 만든 최악의 산불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road and the whole mountainside through the canyon, like all you could see is just flames, and then it went black, gray, and then white, and it just covered the whole sky. 한국과 미국을 집어삼킨 두 개의 자연재해 사이 뜻밖의 연결고리가 발견됐습니다. 한반도를 지나간 세 개 태풍이 북반구를 가로지르는 기류의 변화를 일으켜 미국 북서부 쪽에 예상치 못한 강한 고기압을 형성합니다. 이 고기압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미국 서부의 바람이 동에서 서로 방향이 바뀌면서 거대 산맥을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때문에 산림이 바짝 건조해졌고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팬 현상이라는 바람이 산 밑에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바람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고운한 바람으로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해 각국이 맞닥뜨리는 자연재해가 더는 한 나라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대학 연구팀이 함께 참여했고 결과는 지구과학 분야 유명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인 오늘, 낮부터 한기가 다시 남하하며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2차 북극 한기가 몰려오면서 오늘 낮 서울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물고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는 점점 더 심해져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최강 한파 속의 내일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폭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아리백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의 하나인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입니다. 국내 아리백은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오는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전 세계적 캠페인으로 구글과 애플 등 2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입니다. 네, 올해는 2013년 나로호 발사 이후 8년 만에 우리 땅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발사체가 날아오릅니다. 또 민간 위성 개발 시대를 열 중형 위성과 전천후 지상 관측이 가능한 아리랑 6호도 발사됩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공우주센터에서 나라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3번의 실패와 연기 끝에 이루어진 발사 성공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1단 로켓이 사용되긴 했지만 우리 땅에서 발사체를 완성하고 쏘아올린 첫 사례입니다. 그 후 조용하던 우주센터가 올해 10월 8년 만에 다시 분주해집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2월 발사 예정이었지만 핵심인 1단 로켓의 조립이 지연되면서 8개월 늦춰졌습니다. 그 한국형 발사체 1단 같은 경우는 엔진이 4개가 들어가고 그 엔진에 공급하기 위한 추진제를 공급하기 위한 각종 1000여 개에 가까운 배관들이 연결이 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좁은 공간 내에서 배치가 되고 조립이 되다 보니까는 이보다 7개월 앞선 올 3월에는 차세대 중형 위성이 우주로 향합니다. 무게는 천리안 같은 대형 위성의 절반이지만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국내 위성 개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 2호기는 항우연이 담당하지만 3호기에서 5호기는 민간 주도로 개발됩니다. 이어 연말에는 전천후 지구 관측 위성 아리랑 6호가 발사됩니다. 6호의 카메라 해상도는 5호의 2배인 50cm급. 500km 상공에서 지상 물체들을 최소 50cm 간격까지 구분해내는 성능으로 미중일, 유럽, 러시아 등 우주 강국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올해 예정된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위성 강국에 이어 자체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10위권 국가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두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설비 투자도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디아 등 시장 조사업체 3곳의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보다 8에서 10% 증가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3에서 20%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1,100억 달러가량으로 지난 2018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1,000억 달러 이상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D램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늘어서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716억 달러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에선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이 3주째에 이르면서 2차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입원 환자 수가 33일 연속 10만 명을 넘기며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시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2차 접종에 나선 간호사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 팔에 주사를 맞은 뒤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달 14일 1차 접종에 이어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을 한 겁니다. We don't have that herd immunity yet, but the burden feels definitely much lighter today, and I am very, very grateful to just receive this vaccine in the first place. 제대로 된 면역 효과를 보려면 1차 접종 뒤 화이자 백신은 21일, 모더나 백신은 28일 뒤에 2차 접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각 4일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3주가 지났지만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은 450만 명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기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느린 속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기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0만 명을 넘고 있는 게 33일째입니다. 입원 환자 수가 는다는 것은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지낸 여파가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아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도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간 4일 전화회견을 통해서 뉴욕주 북부 세러토가 카운티에 사는 60대 남성이 최근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감염자가 세러토가 스프링스의 한 보석상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으며 함께 확진된 다른 3명에 대해서도 변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상점은 지난달 24일부터 휴점 상태인데 뉴욕주 당국은 지난달 18일 이후 이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또 사상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서 3차 봉쇄 조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8,7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에 5만 7,700여 명을 뛰어넘어서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4일 하루 사망자는 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BBC 방송은 지난해 설립된 합동 바이오 안보센터가 영국의 코로나 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5단계로 격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처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16개 주지사는 현지 시간 5일 연방정부 주지사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할 전망이라고 DPA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16개 주지사 중 과반이 이달 31일까지 봉쇄 조처를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늘 10일까지 기존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전시관, 박물관, 체육시설에 더해서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한 상점 문을 모두 닫고 학교와 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전면 봉쇄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 최초로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12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영국 주요 대형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투석 환자인 브라이언 핑커 씨가 옥스퍼드 대학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주사를 맞았습니다. Vaccine means everything to me. I mean, to my mind, it's the only way of getting back to a bit of normal life. You know, this virus is terrible, isn't it? 영국 정부는 일단 몇몇 대형 병원에서 접종을 시작한 뒤 며칠 내 전국 수백 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회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로이터, 더 타임스 등 매체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달 중순까지 영국에 매주 2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영국이 지난달 8일 전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영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앞으로 백신 접종 간격을 기존의 3, 4주에서 12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It's a really positive change for the country as a whole, and indeed for the world, that you can wait until 12 weeks to get the second dose. 2회차 접종을 지연시키는 대신 최대한 많은 사람이 1회차 접종을 받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회차 접종만으로도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되니 접종 대상을 늘리면 바이러스 확산을 더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난히 느린 프랑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지난달 27일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 접종을 동시에 시작했지만 프랑스의 속도가 눈에 띄게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앵포 방송이 현지 시간 4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날까지 프랑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516명으로 이웃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는 독일에서는 23만 8,809명, 이탈리아에서는 11만 4,349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성명을 내고 2차 접종 간격을 연장할 경우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성명에서 대다수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연구 설계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두 번째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접종 스케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효능이 평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차 접종 후 21일이 지나서도 바이러스 방어력이 있는지 보여줄 데이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총 2회 접종을 해야 하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1, 2차 접종 간격은 3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단체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하고 유럽 국가에도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문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확보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비정부 기구인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가비 대변인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수요를 산출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청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 몇몇 유럽 국가 대사관에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문의한 대상 국가가 어딘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비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선진국이 낸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도 대상국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북한에서는 12,00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수만 명이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과 외국 정부는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2021년) 올해는 신축년의 해입니다. 상서로운 기운을 준다고 알려진 흰 소의 해인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2021년 신축년을 맞아서 이 소와 관련된 날씨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